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탐색, 반복, 정렬은 우리가 이제 이거 반복만 배워야지 좀 좋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드디어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함수. 근데 우리가 이미 함수를 써봤어요. 어디서 썼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함수인 거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진 거는 써봤어요. 저희가 요것도 써봤고 그다음에 자 요것도 함수고 이것도 함수고 자, 팝도 함수고 시프트도 함수고 다 함수인데 함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생긴 게 여기 보면 소가로가 이렇게 있죠. 요 소가로가 있는 것이 다 함수고요. 이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호출해 볼 거예요. 만들어서 자 보죠. 자, 수업은 여기 렉처의 펑션이 되겠네요. 08 자, 함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메소드라고 하죠. 메소드. 이건 이제 영어로 기능이란 뜻이에요. 펑션이.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이렇게도 불러요.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함수, 기능 이런 뜻이고요. 이제 메소드라고도 하고 펑션이라고도 하고. 이제 메소드죠. 함수. 자, 이 함수는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코드 블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함수라 부르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재사용하기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구조가 매개 변수, 그다음에 반환값 이런 구조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처리하는 코드를 그냥 쓰고 이 친구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안에 있는 값이 바뀌었을 때 내가 여기에 뭐 10, 20인 값을 30, 40으로 바꿔서 그 결과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니까 매개 변수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값을 30 또는 40으로 바꾸면 내부의 동작도 그렇게 바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 이제 다른 말로는 또 파라미터 이렇게 불러요. 파라미터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전달인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30, 40을 전달받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매개 변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를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있는 함수 반환값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함수는 매개 변수와 출력하는 값으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요. 여기 실행 블럭이고요. 무엇이 동작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뚝딱뚝딱 동작을 하는데 동작하기 전에 매개 변수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고 그 다음에 결과값. 우리가 이제 결과값은 보통 한 개를 합니다. 어떤 결과값을 나오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뚫려서 결과값. 근데 또 어떤 함수는 실행만 되고 결과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걸 우리가 void 이렇게 부르고요. 있으면 있는 타입을 쓰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보내고 싶다. 예를 들어 이게 숫자다 그러면 numb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이제 이 두 개가 무언가 비교 연산을 해서 그것이 참거짓을 한다 그러면 불. 또는 내가 이 두 개를 어떤 건지 문자열로 보낸다 그러면 문자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입을 쓰게 되고요. 나는 그냥 뭔가 뚝딱뚝딱 하기만 해. 그러면 voi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개 변수와 출력 값으로 이루어진 어떤 기능의 블럭인 거죠. 어떤 코드 블럭. 이 코드 블럭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분리 없이 계속 이어서 쓰다 보면 자,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기능이 있고 여기 어떤 기능이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기 힘들어요. 네, 또 두 번째는 내가 코드를 막 쓰는데 똑같은 걸 또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또 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요? 분리를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여기다가 이름을 짓는 거죠. AA 이렇게 할까요? 이제 호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쓸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호출만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또 쓸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호출만.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재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사용. 재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예요? 유지보수가 쉽죠.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현할 때도 이렇게 이전에는 계속 코드를 똑같은 코드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했는데 지금은 호출만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능을 이렇게 합의를 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팀장님이 야, 이 코드 여기 보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냐? 여기 와서 코드를 바꾸고 여기 와서 코드를 바꾸고 여기 와서 코드를 바꾸고 이렇게 여러 번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호출만 하니까 그냥 여기만 바꾸고 호출만 하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유지하고 보수하기가 좋다. 그래서 함수를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I 시대니까 AI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AI가 주로 자주 하는 짓이 뭐냐? 함수 작성 없이 계속 똑같은 코드를 뽑아내는 특징이 있어요. 이 AI가 특징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저도 있었던 일인데 뭐 제가 이제 SNS 같은 게시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뭐 게시글 번호가 있고 예를 들어 1번 게시글에 뭐 제목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좋아요, 싫어요 여부가 있겠죠. 요런 내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역이 그대로 상세에 가도 보이는 상태에서 밑에 상세 내역이 쭉 출력이 되고 또 그다음에 요 내용을 내가 또 다시 다른 어디에서 사용하면서 뭐 최근에 탑3 이렇게 쓴다고 쳐요. 탑3, 탑1, 탑3, 그러니까 탑1, 2, 3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AI는 어떤 짓을 하냐?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계속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 부분을 따로 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 불러요. 컴포넌트화 시켜라, 뭐 클래스화 시켜라, 또는 함수화 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기존의 코드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 일단 AI가 연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똑같은 걸 또 만드는 일이 없으니까.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내가 여기서 수정을 했어. 그럼 여기도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폰트 글씨가 너무 커. 조그만하게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 그럼 제가 또 AI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거 똑같은 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또 바꿔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코드를 재사용화하려고 하는 게 AI한테도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재사용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재사용할 수 있는 실행 블록 함수를 배우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재사용하도록 코드를 짜는 것을 객체지향 문법이라 부릅니다. 객체지향 문법. 객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코드를 사람처럼 객체화시켜서 재사용하는 문법을 이제 객체지향 문법이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그만 얘기하고 자, 함수를 이제 작성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함수는 이제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름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 받아서 처리할 데이터 매개 변수를 하죠. 지금 이렇게 점점점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args 이렇게 해서 여러 데이터를 배열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자바도 마찬가지고 이 코드는. 그 다음에 실행할 코드를 여기서 쓰고 반응값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자바에서는 어떻게 썼냐? 자바에서는 접근 지정자라는 게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접근 지정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public, private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으면 public 또는 내가
클래스 내부에서는 private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건 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요. 내가 예를 들어 뭐 함수 이름이 sum이다. 그러면 sum.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똑같은데, 자, 근데 이제 함수 이름이랑 접근 지정자 사이에 어떤 걸 반환할 건지 써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int라고 하면 정수, 그죠? bool이라고 하면 bool. 그리고 내가 반환하는 게 없다. 그러면 void 이렇게 써줬어야 돼요. 이거 매개 변수는 똑같은데, 자,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함수는 여기다가 매개 변수 선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let A, let B 이렇게 안 하고요. 또 타입을 쓰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A, B 이렇게 쓰면 돼요. A, B. 근데 이제 자바는 타입을 써야 돼요.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타입을 써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 이 자바가 뭐기 때문에 타입이 명확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동적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을 안 쓰고 선언식도 없고요. 자,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더라.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자, 함수를 선언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선언하겠다. 이름이 있고요. 매개 변수 있고 반환을 쓰면 반환, 안 쓰면 안 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어, 배워보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return을 안 썼는데 받으면 undefined가 뜨더라. 내가 이걸 안 썼는데 받아서 쓰려고 하면 없다가 되겠죠. 안 쓰면. 자, 요거 다시 이름 얘기하면 매개 변수이기도 하고 파라미터이기도 하고 전달 인자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다. 세 가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본문이라고 해요. 본문. 자, 근데 여기 본문 시작이 중괄호네요. 그러면 이 중괄호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스코프. 스코프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영역. 울타리라 했죠? 여기 자기만의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울타리. 자, 울타리는 이제 여기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참조할 수 있는데 형제는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참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이제 어떤 블럭이고요. 이 블럭 안에 이제 어떤 코드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쓸 때는 이름을 호출해서 쓰는 거고요. 스코프가 생각나면 되고, 스코프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함수 특징. 함수는 호출할 때까지 실행이 안 돼요. 이 친구는 절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얘는 무조건 뭐다? 호출해야지 실행되더라. 호출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더라. 내가 이 친구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국어 시간에 배우죠. 뭐 나비 이름을 부르면 나비가 되었다 똑같이죠. 함수도 호출해야지 됩니다. 호출해야 실행되는 블럭이 될 거고요. 다시 이제 보면 add라는 함수를 만들고 있고 전달인자 AB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B를 더한 결과니까 자, 이 친구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호출하면 실행되고요. 호출할 때는 이렇게 전달인자에다 값을 꼭 줘야 돼요. 2, 3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표현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 오셔서 16이 되겠네요.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16. 자, 메소드라고 할까요? 메소드. 똑같아요. 메소드 펑션. 자, 우리 똑같이 선언을 해보죠. 펑션에 sum a, b 이번엔 c 해볼까요? c return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호출을 하면 썸이라고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세 개가 더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한 번 더 써보죠.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곱하기. 멀티플 할 때 멀티. 자, A, 이번엔 B, C, D 해보죠. 자, 이번엔 바로 리턴 안 하고. 자, 여기 지금 제가 쉼표 깜빡했는데, 이렇게 하고. 더한 결과를 여기서 만들게요. red result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렇게 하죠. 그리고 로그를 출력하고요. 이렇게 할까? 문자열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의 결과는 result.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블럭은요, 그러니까 내가 호출해야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블럭을 내가 가만히 두면 실행이 안 되고, 보면 이제 출력이 안 되죠. 출력이 안 되고요. 무조건 호출해야 실행이 된다. 호출 안 하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호출은 이 이름에다가 소가로를 치는 게 호출이고요. 어떻게? 이 이름에다가 이렇게 소가로를 치는 게 호출이에요. 자, 근데 지금 자, 이 이름은 누구누구누구를 꼭 보내서 호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내고 호출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볼게요. 이렇게 나더 넘버가 뜨네요. 자, 왜 나더 넘버가 뜰까?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아무것도 안 쓰면 여기다가 뭘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냐? undefined를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이것은 같은 거다. 실행해보면 둘 다 나더 넘버 이렇게 뜨죠. 자, 이 두 개의 코드는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더 넘버 undefined가 이렇게 가서 곱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넘버하고 undefined 되니까 undefined는 뭐다? 나더 넘버다. 나더 넘버끼리 연산을 해도 나더 넘버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거다. 자, 이번엔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자, 어떻게? 멀티에 1, 2, 3, 4 해보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결과. 짠! 잘 나오네요. 그쵸? 우리가 first date, 형변안에서 배웠죠? 널은 0 취급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널은 0 취급이라 0이 뜨죠? 널은 0이다. undefined는 존재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not a number. 널은 0.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문자열로
13, 12, 11, 10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실행하면 오, 잘 나오네요. 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더 넘버가 있으면 전체 다 나더 넘버가 되겠죠. 전달인자가 받는 게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전달인자를 줘야 된다. 그리고 자동 형변환도 오랜만에 복습도 해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기본값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기본값. 자, 근데 그 전에 조금 다른 것도 해보고. 자, 여기 오셔서. 자, 내가 멀티를 한번 더 선언하려고 해요. 펑션에 멀티. 그러고 나서 실행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아직은 문제가 없네요. 죠 아직 문제가 없고. 자, 이번에 A, B, C 이렇게 하고요. 똑같이 red result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하죠. 이거 log로 result 그냥 result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멀티라고 1, 2, 3 이렇게 할게요. 실행하면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위에 A, B, C, D고 얘는 A, B, C죠. 그러면 이 친구도 존재하고 이 친구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1, 2, 3, 4까지 넣어서 이렇게 4까지 넣어서 자, 근데 실행해 보면 밑에 거는 4가 곱하기가 안 돼요. 그죠? 곱하기가 안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이 멀티가 기존에 있는 멀티의 이름을 바꿨다. 그죠? 변수처럼 이 친구가 위에 있는 친구를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겠다죠? 여기다 쓸게요죠? 그냥 여기다가 쓰자. 여기다가. 자,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새로운 함수가 함수로 바뀐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버라이드라 불러요. 이렇게 올라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오버라이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좀 그렇고 그냥 새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오버라이드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하진 않죠. 부모가 정의한 것을 자식이 바꾸는 거 오버라이드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버라이드라고 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물어보면 이게 뭐 AI나 이런 데 물어보면 이걸 오버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서 자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썼는데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랑은 사실 좀 멀죠. 자 그래서 그냥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쓰면 새로운 함수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게 없어진 거죠. 사라진 거예요. 이 친구가 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름의 것을 두 개 쓰면 기존의 것이 사라진다. 예전에는 오류였고요. 지금은 사라지게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함수 쓰실 때는 주의하시면 돼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선언하고 나서부터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 친구들은 다 잘 돌아가고 있다가 요게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다시 볼까? 자, 지금 제가 멀티를 선언하면 지금 보면 이거 60부터 보죠. 1 위에서부터
자, 1, 2, 3, 4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친구가 24가 떴었는데 6으로 바뀌었죠? 얘도 지금 어떻게 됐냐? 2, 3, 4 했는데 얘는 상관없다였죠? 이 친구가 문제네였죠? 자, 밑에 보면 이 친구도 자, 여기 10이 동작을 안 해요. 왜냐면 이 친구도 나다 넘버가 떠야 되는데 안 되죠? 지금 보면 이 밑에 거를 바꿨는데 위에 거도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호이스팅 현상이라 부릅니다. 호이스팅 현상. 이것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밑에다가 쓸게요. 죠? 자, 함수는 자, 오직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함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실행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서 실행하기 전에 쭉 한번 훑어보고 미리 메뉴에다가 선언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메서드도 메뉴에 먼저 선언이 되기 때문에 자, 전부 다 바뀌어요. 위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밑에 있는 마지막에 선언한 함수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쓰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 호이스팅 현상 때문에 저희가 다른 함수 또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함수 쓰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두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또 한 번 선언을 해보죠. 펑션에. 자, 이번에는 sum2예요. sum2. A, B, C, D가 있어요. let result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예요. 그리고 log로 result를 출력을 했어요. 자, 실행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런데 제가 끝에 있는 친구를 종종 안 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D를 종종 안 보낼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더 넘버가 뜨죠. 자, 이럴 때 매개 변수에다가 기본값이라는 걸 줄 수 있어요. 이렇게. D는 0 이렇게 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안 보냈을 때 undefined가 아니라 0으로 취급이 됩니다. 짠! 이렇게 됐죠.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는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는 0.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개 더 줄 수 있을까요? 자, 두 개 더 한번 줘볼까요? 자, 는 0. 그 다음에 자, 두 개도 이렇게 없이 하면 이렇게 없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우리가 기본값이라 하고요. 기본값.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죠. 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자바의 오버로드랑 비슷해요. 오버로드. 아까 전처럼 이름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르게 쓰이는 걸 오버로드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오버로드처럼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름이 여러 개인 것처럼 매개 변수가 4개인 것, 3개인 것, 2개인 것 다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죠. 그런 걸 오버로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또 쓰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인자 매개 변수에다가 기본값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얘가 리턴이 없죠. 보면 이렇게 void 써져 있는데 리턴이 없는 함수는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해요. let result 뭐 sum이라고 할까요? sum을 sum 2에 100, 200, 300, 400 이렇게 썼어요. 이거 로그로 sum을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면 자, 이 친구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undefined가 됩니다. 이렇게 오류가 떠버리네요. 아마 이게 지금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얘를 sum이라 하지 말고 어, 그냥 r이라고 하죠. 여기도 r이라고 할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undefined가 뜨죠. 자, r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이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return하고 result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결과가 이렇게 받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안 쓰면 undefined, 쓰면 반환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함수를 한번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뭐 주의해야 될 점,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쓰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여러 개 줄 수 있는 것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배열을 복수로 받는 거 한번 해볼게요. 복수로. 자, 어떻게? 자, 똑같이 sum인데 펑션에 sum3. 자, 이번에는 점점점 args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수로 오는 걸 args라 부르고요. 자, 어떻게 오나 보죠. 로그로 args. 요거는 자바에서도 쓸 수 있는 문법이에요. 자바도 똑같이 쓸 수 있고요. sum3에다가 자, 아무것도 안 넣어 볼게요. 아무것도 안 넣고 자, 이번에는 넣어도 볼게요. 자, 이렇게 1, 2, 3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실행해보면 짠 이렇게 배열로 들어오죠. 네, 배열로 들어오는 거. 마지막 거 지울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배열로 매개 변수를 받을 때는 점점점 스프레드 문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매개 변수의 길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얼교수 말고 또 다른 걸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 자, 이거 맞는 문법일까요? 틀린 문법일까요? 틀린 문법. 왜? 이 얼교수는 계속 받는 건데 뒤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절대 받을 수가 없더라. 그럼 내가 AB를 받고 싶으면 어디다가 써야 되냐? 앞쪽에다 쓰면 돼요. 그러면 받고 뒤에 있는 나머지는 argument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AB로 오고 나머지는 argue로. 요 친구도 나머지는 argue로.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언제 봤냐? 제가 이런 거 쓸 때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네요. 자, 내가 여기 스플라이스를 써서 이 친구를 빼내고 싶어.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자, array에 스플라이스 이렇게 하고 자, 이 친구 첫 번째 하나를 빼내고 싶어. 첫 번째 한 개.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다른 걸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21, 22, 23, 24. 요때 이 친구들이 뭐예요? 얼거스인 거죠. 그죠? 얼거스. 그러면 요 자리에 이 친구를 없애고 요건 없애고 나머지 얼거스를 데이터로 넣겠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바뀌었나 볼까요? 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한 개를 지우기로 했는데 두 개 지웠네, 실수로. 자, 이렇게 다시.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래서 함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함수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이스팅을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듯이 봤는데, 함수 호이스팅, 그것도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